CBS 출산 돌봄 캠페인 1273. 시편 127편 3절 말씀엔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이것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출산 돌봄 캠페인 정주행에서 기획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이복음의 정화 주신 행복, 지금은 CBS 출산 돌봄 캠페인을 기획 시리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저출산이 문제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점이 문제고 또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시간엔 유치원과 교회 학교 현장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력이 어떤지에 대해 들어보고 또 해결점을 찾아보기 위해 포항중앙교회 중앙유치원의 손혜진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CBS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포항중앙교회 부성유치원 원장 손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저희 출산 돌봄 캠페인에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오시다니. 네.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원장으로 계시잖아요. 네, 아이들을 상당히 옆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20여 년간 이상 함께 네.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아이들이 유치원을 거쳐가고 또 자라나는 과정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사실 그 아이들이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또 어머니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의 어머님들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유치원은 사실은 저출산이라는 걸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오. 한 아이를 둔 자녀의 가정보다는 둘, 셋, 많게는 네 자녀를 가진 와. 부모님도 계시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상당히 풍성할 것 같다라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또 우리 원장님께서는 유치원 원장님이시면서 또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교회학교 교사도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이 현재 저출산과 관련된 상황들이 좀 많이 궁금한데요. 본격적으로 일단 유치원 아이들 현황은 어떤가요? 사실은 포항도 저출산 시대 상황을 비껴갈 수는 없어요. 음. 특히 북구보다는 남구 쪽의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남구 쪽에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대부분이 정원이 미달된 상황입니다. 북구 쪽도 몇몇 유치원을 제외하면은 미달된 유치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미달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정원에 많이 못 미친다기보다 한 90%? 95% 음. 정도 되는 곳이 많고요. 저출산은 사실 유치원도 그렇지만 어린 영아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체감이 되었었고 서서히 입소 영아가 줄어들어서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폐원이 점점 늘어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출산율은 더욱 저조해진 걸로 알고 있어서 보육 계통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직접 또 원장님으로서 어떤 이런 통계 수치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에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포항이 그나마 네. 조금 이 출산율이 나은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우리 현실도 이 정도라니 네.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부모님들이 또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인식 차이도 많아졌을 것 같거든요. 과거랑 현재랑 지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 사실 굉장히 많다 보니 음. 자녀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엄청 많아졌지요. 그렇죠. 또한 예전에는 주 양육자가 엄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엄마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한 조부모까지 온 가족이 자녀 양육에 동참하게 되었죠. 그 네. 가운데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동참하게 된 거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사실 이전에는 유치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되면은 상담 내용이 주로 뭐 교육적인 부분, 언어 음. 교육이라든지 학습 위주의 인지적인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상담하는 내용이 많았다면은
요즘은 이제 기본 생활 습관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어. 수업 시간 자녀의 수업 태도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상당히 달라졌네요. 네. 그래서 유치원에서 친구들과의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자녀들이 친구와의 관계를 또 잘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잘 배워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는 거죠. 음.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러한 부모 양육 태도의 변화는 다양한 매체와 부모 교육 도서를 통해서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게 된 배경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핫한 프로그램 중에서 음.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도 한 그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좀 예전하고 사실 그 TV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육아에 관련된 서적과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도 우리 자녀 네. 양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부터도 네.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너무 공감을 했어요. 아이의 사회생활이나 첫 사회생활이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게 요즘 그런 부모들의 추세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보시면서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관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힘들어하는 부분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연령별 발달 특징들이 다들 좀 책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특히 첫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은 걱정들이 많으세요. 과연 내 아이가 이 발달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 시기에는 문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왜 문장을 사용하지 못하지? 음. 이때는 친구와 협동하는 시기인데 왜 혼자서만 놀이하는 것 같지? 하면서 부족함은 없는지 그렇게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그러니까 발달에 적합한 그런 성장들을 하고 있는지 제일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 엄마도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런데 독박 육아라고 하나요? 오랜 아. 시간 엄마가 홀로 아빠가 출장을 가거나 음. 할머니가 안 계신다든지 도와주실 분이 없을 경우 홀로 육아를 하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걸 음.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쵸. 특히 유치원의 방학 기간이라든지 맞아요. 그다음에 두려움의 시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 입학 상담 때부터 유치원 방학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음. 또한 부모님들이 이제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길이 굉장히 바쁘고 음. 분주하고 아이들이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막 밥도 천천히 먹고 유치원 가기 싫다고 하고 네. 막 문 앞에서 떼쓰고 그러면은 그거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데 유치원이나 학교에는 사실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유아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고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가끔 회사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피곤하고 맞아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도 유치원이 늘 가고 싶지만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음. 대부분이 즐겁게 등원할지라도 한 번씩은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기분이 그렇거나 날씨에 따라서 또 등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음. 그거 내 아이는 왜 이럴까 힘들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이게 조금 허용해주고 아침 시간 조금 힘들더라도 음. 수용해주고 그리고 전날에 입고 갈 옷들을 미리미리 챙겨 놓는다든지 음. 그리고 아침밥을 또 안 먹고 가면 또 좀 어때요? 오전에 간식을 좀 많이 먹여달라든지 유치원에 부탁하면은 음. 되니까 이렇게 즐겁게 유치원 생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꼭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막 빠져드네요. 그래요. 정말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변했어요. 제가 네.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는 대가족 형태였잖아요. 네, 아주 맞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음. 육아도 여러 명을 낳아도 여럿이서 함께 공동으로 맞아요. 네. 형제들이 같이 키워주기도 하고 부모님이 같이 사시니까 뭐 조부모님들과 그냥 다 같이 네. 공동 육아의 형태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핵가족이 돼서 이런 독박 육아 같은 경우도 생기고 네. 오히려 좀 어려워진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하고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참 대단하시죠. 그럼요. 아, 네. 네. 늘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런 것도 궁금해져요. 아이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좀 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셋이 있는 가정도 있고, 넷이 있는 네. 가정도 있고, 혼자가 있는 가정도 있고, 이 네. 아이들 각자 성향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외동과 혼자 있는 아이들과 형제 자매가 여럿 있는 어린이들의 좀 사회성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음, 외동과 아니면 한 명, 두 명 정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음, 한 네 명? 거의 없지만, 음, 네 명 정도의 가정을 둔 아이들은 사회성이 엄청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외동과 형제자매가 있는 유아들의 차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와 기질에 따른 성향 차이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외동이지만 놀이터에나 이웃에서 친구들과 언니, 동생을 만나고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유아들은 친구 맺기에 능숙하게 하지만 성향이 이렇게 타고난 성향이 기질적으로 내성적이거나 부끄러움이 많은 유아들은 사회적인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 음, 있는 거죠. 음. 이럴 때 부모님이 조급해하지 말고 아이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격려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쵸. 네. 부모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단 음, 자녀들이 많으면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회성 같은 건 탑재하고 있다. 네. 그렇게 봐도 좋겠네요. 그쵸? 그럼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출산 장려를 우리가 정말 많이 음,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네. 사실 아이를 조금 더 많이 낳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권하고 있는데 네. 유치원 원장님으로서 혹시 이제 국가가 어떻게 지원해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일시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보육료 지원이나 수업료 지원도 뭐 조금은 아예 효과가 없지는 않겠죠. 음, 조금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모님에게만 책임을 지우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음, 문화, 제도, 시스템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사실은 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이 함께 돌보고 키우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님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부모들과 아이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도 필요한데요. 음, 아이들의 개개인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열린 교육 방식. 요즘 사실 초등학교도 많이 바뀌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쵸. 조금 더 아이들과 소통에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이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부모는 회사에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직장 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입시 위주의 교육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사실은 아이가 어릴 때 들어가는 보육 비용보다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엄청난 대한민국에서 누가 출산을 주저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서구 유럽의 나라들과 같이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의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서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아니면 재능에 맞춰 취업하여 그 나라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음, 누가 출산을 주저하겠습니까? 음. 또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하. 포항도 사실 만만치 않죠, 지금. 만만찮아요. 네. 네. 그래서 결혼하고 집을 사기 위해서 사실은 부부가 맞벌이 가정이 허리띠를 졸라매도 사실은 내 집 마련이 힘든 상황이다가 음, 보니까 자녀 출산을 늦추거나 자녀 대신 뭐 애완견을 키우거나 음,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거나 아예 결혼 자체를 미루거나 비혼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여러 많은 국가적인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정부가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젊은 음. 세대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이 공감이 되네요. 사실 저도 지금 둘째 자녀가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요즘 네. 둘째가 자라는 걸 보면서 '셋째도 있으면 참 예쁘겠다.'라고 생각은 맞아요. 하지만 이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좀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자녀를 음. 낳아서 우리가 나와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떡하지? 이것들을 그렇죠. 놓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과 걱정 때문에 좀 이게 미루게 되는 거예요. 미루거나 네. 포기하게 되는 것들 네. 좀 맞아요.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 음.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네. 단기간의 환경이 아니고 장기간. 장기적인 네. 환경이 조성되는 맞습니다.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요, 또 원장님께서는 유치원 원장이시지만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엔 교회 학교 교사로서 교회 학교의 옛날과 지금의 다른 점을 말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외향적으로 본다면 교회 학교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음. 예전에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분반 공부하면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막 1대 10. 그쵸. 네. 저희 때는 그랬었거든요. 음. 그런데 요즘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엄청 낮아져 가지고 사실은 이게 바람직하긴 하죠. 질 음. 높은 교육과 관리, 아이들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설교 말씀, 음.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또한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던 여러 가지 행사와 예배들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으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도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오. 그래서 참여를 독려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회 학교가 상당히 많이 변화는 됐지만 네. 아이들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네. 현실인 것 피해갈 수 같아요.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문화와 또 그런 다른 콘텐츠들이 생겨서 아이들이 말씀을 더 깊이 전달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것들을 더 많은 아이들이 들으면 좋겠는데, 그쵸? 예, 네. 정말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교회 학교가 사실 교회에서 이 출산과 돌봄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권해야 하잖아요. 그럼 네. 권하기만 해선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또 교회 학교에서 네. 이것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손병렬 담임 목사님과 교육부 담당 박민경 목사님 많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애쓰고 계신데요. 음. 교회 안에 많은 섬김과 봉사의 직분 가운데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교사들을 위한 교사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서 교사들이 주님 안에 영적 교사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음. 얼마 전에 교육부 담당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미국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있는 새들백 처치 등 선진 교회를 얼마 전에 5월 둘러보고 오셨어요. 이를 음. 통해 또 어떠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신앙교육과 교육의 가장 기초는 교회와 학교가 아닌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 세대인 30대와 40대, 즉 저희는 3040 세대라고 하는데요. 네. 이 3040 세대에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교회 정착과 신앙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음. 부모님 매일의 삶이 말씀 묵상과 기도, 가정 예배와 나눔이 있고 또 부모님의 삶이 이웃과 나누는 삶이라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쵸. 매일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 밖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교회는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음. 가정의 부모들이 즉 3040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삶이 주님 말씀으로 습관화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활성화시키는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럴 때 이러한 가정에서의 변화와 교회가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할 때 교회 학교가 회복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사실 네, 3040 세대가 네, 30 세대까지 네, 40 요즘에는 이제 출산을 좀 늦게까지도 네, 하시니까 맞습니다. 교회에서 3040 세대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사실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비전과 사명감을 많이 가진 분들이라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도 기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3040 세대에게 교회가 큰 관심을 갖는다. 네, 이것도 우리 출산에 대해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원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것들,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것들도 많은데 들으시면서 아, 그러게요. 저도 아이를 낳아서 좀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아, 네. 하겠어요가 아니고 할까 네.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한 네.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분명 자녀 양육의 길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음, 그렇지만 분명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옆에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때 주님의 돕는 손길이 반드시 있을 아, 것입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양육보다 그 아이로 인해서 웃을 때, 행복할 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만큼 부모님도 성숙해지니까요. 네,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딸아이가 3살인데, 아, 아침에 일어나서 네. 부스스한 얼굴로 있길래, 사랑해 라고 했더니, 부끄러운지 배시시 웃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네. 보는데 정말 세상 행복이 이런 행복이 네, 없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아, 정말 그런 마음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네. 계시는 분들 많이 네. 많이 결심하고 나으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아멘.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듣고 싶으신 신청곡이 있으면은 이야기해 주시고, 네. 또 네. 원장님으로서 또 기도 제목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네. 청취자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겁니다. 나눠주세요. 네. 일단 어 그 신청곡을 하나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저희 중학생 딸이 있는데요. 요즘 어,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의 아, 가사가 너무 음, 좋아가지고 요즘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이 네. 찬양을 신청하고요. 일단 기도 제목은 제가 유치원에 있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놀이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유치원은. 음, 그러니까 놀이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막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음, 그런데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행복하게 크게 다치지 않게 음, 안전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중앙유치원의 교사들과 교직원 그리고 모든 부모들도 음. 아이를 키우면서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선생님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원장님 같다면 아이들 마음껏 맡기고 많이 많이 낳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잠시만요. 잠시만. 마무리 제가 출산 돌봄 어떻게 했죠? 그냥 인사하면 되죠? 죄송해요. 편집할게요. 네, 원장님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이야기 듣고 아마 그래, 이제는 아이를 믿음으로 낳아 보겠어 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유치원의 손혜진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